밤사이에 들어온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의 야권 단일화 후보 오세훈이 당선되자 기고만장하며 설치던 김어준이 서울시장이라도 교통방송은 독립재단이라 제 아무리 서울시장이라도 어찌하지 못한다고 읍소하며 갑자기 약자 코스프레를 처하고 자빠졌는데요. 옛말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도대체 김어준이는 누굴 쳐 믿고 이렇게 까부는 것인지, 현재 좌파 정권이 유한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시민 열세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에서 4.7 재보궐선거 기간 내내 대놓고 편파 방송 진행으로 논란과 물의를 빚은 김어준, 오죽했음 김어준을 교통방송에서 퇴출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겠습니까? 청원인은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교통방송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분노로 김어준을 교체하자는 여론이 들끓자 김어준은 차별이라며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이 특정 정당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 지 오래이건만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잡자는 것이 차별인 겁니까? 서울시 정치방송인 김어준은 교통방송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중권 씨가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이유로 방송인 김어준을 지목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8일 대구 호텔 인터불고에서 영남일보 지방자치 아카데미 입학식 특별 강연 연사로 나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선대본부장은 바로 김어준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정치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한 진중권 씨는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한 음모론자와 거짓말을 믿어주는 이른바 득개문이라는 광신도 같은 집단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시무 7주 상속 국민청원으로 잘 알려진 인터넷 논객 조은선 역시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완패한 이유로 극성 친문의 놀이터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과대평가를 꼽았습니다. 조은선은 김어준은 털 많고 탈 많은 음모론자에 불과하다며 극성 친문 세력의 놀이터에 불과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과대평가했다고 했습니다. 조은선은 수많은 음모론 중에서도 특히 천안함 좌초소를 통해 김어준은 극렬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게서 이미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할 인물로 각인된 지 오래라면서 친문 세력의 정신 승리를 위한 도구이지 중도층의 흡수와 포용을 위한 도구가 아니란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류에 파묻힌 박원순과 쓸모없는 서류 너무 많다고 정리해버린 오세훈 출근 첫날 업무를 비교한 장면인데요.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오세훈의 테이블, 보기만 해도 박원순과는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디지털 시대에 USB 하나의 서류가 몽땅 들어가고도 남을 텐데 박원순이는 서류에 파묻혀 사는 걸 자랑으로 여기며 사진을 널리 대중에 공개했지요. 누가 봐도 쇼지랄인데 저런 시장을 삼선시켜준 게 서울시민입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 사령탑으로 돌아오면서 시정 운영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리한 추진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비롯해 미니 태양광, 시민 참여, 도시 농업 사업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들도 줄줄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이 공언했던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업무 복귀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 측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8일 오세훈 시장이 피해자 복귀를 잘 챙기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 당선 확실 연설 때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떠올라 가족들이 함께 울었다며 잊지 않고 말씀해 주시고 잘 살펴주신다니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시장 선거에서 우파 야당인 국민의힘에 패배했다며 이것이 오늘날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분노 표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때 문재인에게 충성했던 유권자들
특히 20대와 30대가 문재인을 무더기로 포기함에 따라 민주당이 가파른 도전에 직면해 있음이 나타났다고 꼬집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문재인은 이제 레임덕 대통령이 됐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문재인이 2019년 임명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진 것을 시작으로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 무색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내로남불이란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이 단어를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if they do it, it's a romance. if others do it, they call it an extramarital affair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외심까지 내로남불을 알 정도면 이건 망신 아니나? 개망신이지 정말. 문재인 보유국, 내로남불 정권. 국제적 망신, 즉각 퇴진하라고 개탄했습니다. 일본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요미우리 신문은 내년 3월 한국 대선의 전초전 성격인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좌파계 여당이 큰 격차로 참패한 양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그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임으로 이어진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싼 여론의 반발을 꼽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들 두 문제가 부상한 올 3월 초부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 지난 2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선 과거 최저인 32%까지 추락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여당의 양대 시장 보선 참패가 레임덕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 저하를 초래해 징용, 위안부 소송 문제 등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재인은 8일 보궐선거 대참패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가 의심스러운 LH 직원들 잡아넣는 것 말고 문재인 정권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안 들여온 해외 백신을 가짜로 만들어 코로나 극복을 할 수도 없고 4년간 망친 경제를 별안간 살릴 수도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이나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문재인을 덥석 만나줘 한반도를 국뽕의 도가니로 만들면 또 모릅니다. 이 정권의 실력을 빤히 아는 북한과 중국이 문재인 조라고 나서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꿀 리도 없습니다. 아는 건 그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문재인 청와대는 국정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이 국가적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문재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퇴임 뒤 평안한 노후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면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고분고분한 김진욱을 공수처장으로 앉혀놓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든 그냥 민주당이든 2024년 총선에서 또 이번 재보궐선거판 같은 대패를 당할 공산이 큽니다. 계속 삽질할수록 정권 교체의 확률은 높아져 가기에 지금 아주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싶기까지 합니다. 4.7 재보궐선거 민주당 참패의 후폭풍으로 김어준에 이어 고민정까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하자 네티즌들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선거운동에 적극 나서며 투표를 독려했던 고민정의 페이스북으로 몰려가 감사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유의 감성에 호소하는 선거운동으로 내내 화제를 모았던 고민정을 향해 오세훈 후보 당선에 큰 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고민정을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민주당 엑스맨, 박영선 낙선 1등 공신이라고 비꼬는 댓글이 굴비처럼 다수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고민정이는 누구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58.7%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은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인 대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택한 곳입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 광진구 광진을 지역에서 투표수 83,168표 중 48,837표 58.7%를 얻었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경쟁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9,908표 37.2%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러니 앞으로 고민정이는
자기 지역구 기반조차 위태로운 실정인 겁니다. 앞에서는 보궐선거 참패 반성하겠다던 민주당, 사과한 지 불과 서너 시간 만에 또 헛소리들이 여지없이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8일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이전 선거에 비해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언론의 편파성이 더 심했다고 느낀다며 민주당 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언론 탓으로 저돌렸는데요. 이래서 좌파 민주당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모든 언론들을 친좌파 성향으로 바꿔야만 비로소 언론 탓 안 할 건가요? 이런 작자들이 민주파리하고 자빠졌으니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 꼬락서니가 이 모양인 거죠. 세금 30만 원 더 냈다고 그걸 마치 큰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선거 당일날 각 투표소에 선관위 직인을 찍어 공고문을 쳐붙인 선관위. 종민아, 이번에 선관위는 아주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 들어주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도 국민을 이미 문제시하면 민주당이 알아서 선관위 몇 석을 양보해 줄 텐가? 박영선 또한 4.7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히면서도 천만 시민의 새로운 봄을 정성껏 준비했지만 그 봄이 지고 말았다며 묘한 말장난을 남겼는데요. 아니, 새로운 봄이 박영선이어야만 하는 건가요? 아직도 정신 못 챙기고 있는 박영선을 보니 역시나 좌파는 구제불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한결같이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있을까요? 몽영훈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